원자번호 79번의 주인공, 인류의 문명에 큰 영향을 미친 아름다운 노란색의 금속,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까지 매료시킨 매혹적인 광물. 금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이자 부의 상징이기도 한 손꼽히는 귀금속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금은 고대보다 더 이전에도 이미 인류에게 존재가 알려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금속이기도 하죠. 그 오랜 역사에 걸맞게 고대 시대의 금화부터 왕관과 장신구, 화장품부터 현대에는 높은 환원력과 훌륭한 전기 전도성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에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고 꾸준히 인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광물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이런 금에 대한 관심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지대해졌을까요? 인류의 금에 대한 관심은 연금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금술의 역사는 기원전의 중국과 인도에서 시작되었죠. 여기서 잠깐, 그럼 연금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로 알케미. 연금술의 어원은 고대 이집트어 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 캠은 눈동자라는 뜻이었는데 눈동자처럼 검은 토지의 이집트라는 의미로 변화하여 쓰이게 된 것이죠. 즉, 당시의 사람들이 철, 구리, 납 등의 비금속이 검은 흙으로 환원되며 흙을 황백색 또는 백색으로 바꾸면 금과 은으로 바뀐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네요. 연금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물, 불, 흙, 공기를 잘 조합한다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에서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난리를 죽여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금. 이에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돌이라는 전설의 물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원소의 변환을 촉진시켜서 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적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때부터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돌을 찾기 위해서 금을 만드는 도가니에 온갖 물질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풀과 나무,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말이지요. 일부 연금술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질에 영험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비와 눈, 서리와 운석까지 사용했다고 해요. 이후 연금술은 19세기 유럽에서 근대과학의 등장으로 인기를 잃었으며 중국에서도 유학과 불교가 부흥하면서 연금술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을 필두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힘을 잃은 연금술은 1800년대 초 돌턴의 원자설으로 인해 원자 개념이 확립되면서 점차 막을 내리게 되죠. 금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의 욕망으로 파란만장한 연금술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연금술의 역사상 금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연금술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돌을 금으로 바꾸는 일은 허황된 꿈이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연금술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화학의 올바른 발전을 가로막은 인물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술이 남긴 것은 실패뿐만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금술을 통해서 화학의 기초 지식이 축적되게 되었죠. 또 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황산, 염산 등 여러가지의 화학약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학실에서 볼 수 있는 도가니, 플라스크, 증류기와 같은 많은 화학기구들 또한 연금술의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된 기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금을 얻고자 했던 인류의 간절한 욕망은 뜻하지 않게도 근대 화학의 기반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연금술은 임종시의 아들들에게 포도밭에 금을 묻어두었다고 유언을 남긴 어느 농부와 같다. 그 말을 들은 아들들은 포도밭을 정신없이 파헤쳤지만 금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을에 포도 수확은 매우 풍성했다. 라는 이솝 우화의 예를 들면서 말이죠. 이처럼 과학기술은 금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풍성한 포도와 같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사가 우주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발명한 미체온 계열, 달에서 월석을 채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휴대용 드릴의 기술을 적용하여 발명된 진공청소기처럼 말이죠. 연금술이 남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자 연금술은 의학과 융합되어 의료화학, 일명 이아트로 화학의 시대를 열게 되죠. 세계의 가치관이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화학의 참 목적은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의약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상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아트로 화학시대의 대표적인 의화학자인 파라켈수스는 독특한 처방과 대담한 약의 투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이아트로 화학시대의 시조라고 불리는데 수은 화합물을 이용하여 당시 이탈리아 지방에 유행하던 매독병을 치료하는 공을 세웠기 때문이죠. 또 그는 식물과 광물을 이용하여 약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황이나 알코올을 의약품으로 사용할 만큼 뛰어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을 마음껏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류의 바람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연금술이 화학의 역사에 남긴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화학의 기반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연금술을 통해 축적된 화학적 지식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학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니까요. 만약 금을 만들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혜택을 얻는 것은 어쩌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금을 찾는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발전해 나가는 과학, 그 과정에서 무수히 쏟아지는 풍성한 포도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금을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